안녕하세요. 널팀 허정윤입니다. 널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순서대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은 취미로 테니스를 하면서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을 해결하고자 만든 서비스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서비스로 테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테니스 친구 찾기라는 사이트나 네이버 카페,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이용하여 테니스할 사람들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테니스 실력에 대한 기준이 따로 없어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다는 점과 선결제 방식이 아니어서 테니스 약속을 잡아놓고 오지 않는 노쇼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저희는 캐시 시스템과 레벨 시스템, 매너 점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먼저 캐시 시스템입니다.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라인 캐시를 충전하여 결제를 해야 합니다. 선결제 방식으로 노쇼를 방지할 수 있는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레벨 시스템입니다. 레벨은 5개로 나누어지는데 낮은 레벨부터 순서대로 디벨롭먼트, 비기너, 인터미디엇, 어드밴스드, 프로입니다. NTRT라는 미국 테니스 협회에서 만든 기준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모든 매치에는 매니저가 배정되어 있으며 매니저가 회원들의 경기 진행을 맡습니다. 매니저는 매치가 끝난 이후 회원들의 실력을 평가하여 그에 맞는 레벨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력을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로 매너 점수 시스템입니다.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여 경기 중 비매너적인 행동 시 별점을 부과하여 일정 점수가 되면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유저들에게 기본으로 매너 점수 100포인트를 주고 소셜 매치가 끝나고 매니저의 평가로 매너 점수가 유지되거나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서비스의 주요 기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소셜 매치, 코트 예약, 클래스, 라인 마켓이 있습니다. 먼저 소셜 매치에 대해 소개드리겠습니다. 소셜 매치는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테니스 경기를 다른 유저들과 즐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장소를 선택하여 테니스 경기를 예약할 수 있습니다. 라인 캐시로 선결제를 하여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코트 예약입니다.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테니스장의 코트를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마찬가지로 라인 캐시로 선결제하는 방식으로 예약이 진행됩니다. 다음은 클래스입니다. 유저들이 레슨을 할 수 있는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라인에 가입되어 있는 유저라면 모두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라인 마켓입니다. 라인 마켓은 유저 간의 테니스 용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일정입니다. 이장희님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일정을 맡은 이장일입니다. 1, 3주차에는 프로젝트 주제 선정, 2월 수업부터 시작의 대비 모델링, 4, 5주차에는 2월 화면 구성, 6, 7주차에는 기능 구현, 누구 회원 가입, 소셜 매치, 코트 예약, 8, 9주차에는 기능 구현, 결제, 채팅, 클래스, 라인 마켓, 마지막 주차에는 프로젝트 최종 점검이랑 프로젝트 시연입니다. 네, 저희 사용 기술로는 백엔드로는 마리아DB, 마이바티스, 그레이델, 몽고DB, 스프링부트, 사용 언어로는 자바가 있고 형상 관리에는 슬랙, 기타브, 툴에는 디비버, 노션, EXERB, 하이디, VS코드, 이클립스, 인텔리제이, 오븐 앱, IO, 그 다음에 프론트엔드 기술로는 HTML, 자바스크립트, CSS, jQuery, 부트스트랩, 스위덜라, 슬립, 스와이퍼, API로는 아임포트, 카카오맵, 페이스북, 디벨로퍼스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다현님이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ERD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어그램, 흔히 ER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며 ER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르며 간단히 ERD라고 줄여서 축약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ERD는 단어 뜻 그대로 데이터들의 관계를 나타낸 도표입니다. 저희는 UI 프로토타입을 설계하는 동시에 이제 DB 모델링 함께 구축을 했는데 그때 ERD와 I 표기법을 이용해서 데이터들 간의
데이터의 그 테이블들 간의 관계를 좀 더 시각화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데이터의 구조를 좀 더 빨리 이해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점을 좀 더 빠르게 보완하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에 있는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우선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이 회원들의 이제 중고거래나 소셜 매치, 코트 예약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멤버가 제일 가운데 있고 그 안에 이제 소셜 매치와 코트 예약 그리고 중고거래 테이블들이 중심으로 이제 테이블들이 모두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소셜 매치 테이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셜 매치 테이블은 여러 유형의 매치 데이터를 유저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코트 테이블, 레벨 테이블, 매치 타입 테이블이 모두 관계가 되어 있고 특히 소셜 매치에는 이제 관리하는 매니저가 모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매니저의 탭으로 같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또 소셜 매치에서 유저들이 예약한 예약 내역을 소셜 매치 RSV 테이블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셜 매치에 있는 PK 컬럼인 매치 아이디를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코트 예약 테이블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테이블의 PK 컬럼의 필드 아이디와 그리고 코트 번호 그리고 날짜와 시간을 나타내는 데이트 타임 이 세 가지 모두를 복합키로 사용하여 복합키로 설정하였습니다. 예약이 완료되면 라인 캐시에 결제 정보가 추가된 후 그 PK 컬럼인 라인 아이디가 코트 RSV2의 PK 컬럼인 라인 아이디를 참고하여 코트 예약 테이블에 예약 정보가 추가됩니다. 아이템 테이블은 라인 마켓에 올라오는 게시글 번호를 PK 컬럼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게시글 작성 시 판매 지역을 설정하기 때문에 CC 테이블과도 관계가 되어 있고 유저가 올리는 사진 정보, 좋아요 기능을 위해서 아이템 이미지, 아이템 라이스 테이블이 아이템 테이블의 PK 컬럼을 같이 참조하고 있습니다. 트랜스 RPY 테이블은 댓글이 달리는 게시글 정보와 댓글을 작성한 유저의 정보에 의해 각 테이블의 PK 컬럼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고요. 대략적인 흐름은 저희 유저가 이제 브라우저를 이용해서 요청을 하면은 클라이언트는 톰캣 서버에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요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톰캣 서버 내부의 웹 서버에서 CGI를 이용을 해서 서블릿 컨테이너에게 요청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블릿 컨테이너는 그 요청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디스패처 서블릿을 실행을 하고 디스패처 서블릿은 컨트롤러를 호출하고 컨트롤러가 이제 서비스를 통해서 DAO를 호출한 다음에 DAO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요청받은 것들을 이제 처리를 하고 그 처리된 결과를 아직 이제 요청 들어온 요청 순서의 역순으로 이제 보내서 클라이언트까지 이제 HTTP 프로토콜에 따라서 이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저희 민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실행에 있어서 로컬 네트워크를 실행하기보다는 외부 네트워킹을 통해 가지고 팀원들 간의 그 데이터에 대해서 통일성을 준 이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아마존에서 서비스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인 AWS의 EC2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데이터를 마리아DB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AWS RDS라는 툴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설정, 패치 및 백업과 같은 그 시간적으로 소모가 되는 그런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좀 더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빠른 성능, 고가용성 등을 제공받아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드웨어 아키텍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능 구현에 있어서는 우선은 로그인 회원 가입에 있어서
이장일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용과 설명을 맡은 이장일입니다. 처음에는 이메일을 작성하고 그 다음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게 되면 아래에서 비밀번호 일치하지 않습니다. 잘 띄웠다가 확인합니다. 일치하게 되면 없어집니다. 이름 입력하고 핸드폰 입력하고 그 다음에 추가 정보자는 생년월 정보를 받습니다. 그 다음 성별 정보를 입력받고 그 다음 환불 계좌은행 정보를 받고 그 다음에 예금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최초 가입한 회원의 정보랑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호지역으로는 선호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 활동 반경, 선호시간, 주말 선호시간, 선호포트 타입, 자신이 사용하는 선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원가입이 끝났고요. 방금 가입한 계좌를 가지고 로그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그인 성공적으로 된 걸 알 수 있고요. 이후 로그아웃도 가능합니다. 다음 보여드릴 것은 이제 페이스북 로그인입니다. 페이스북 로그인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임시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방법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페이스북 계정을 등록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아까 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 로그인이 성공적으로 처리됩니다. 로그아웃까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소셜 매치 발표하겠습니다. 기능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인 페이지에서 지역, 도시, 레벨, 성별, 포트 타입으로 원하는 매치를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참가하고 싶은 매치를 선택하면 매치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매치 상세 페이지에서 참가 신청 버튼을 누르면 결제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라인 캐시가 부족한 경우 먼저 캐시를 충전해 주어야 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캐시가 충분하다면 바로 캐시로 결제를 합니다. 결제가 완료되면 신청 내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셜 매치 기능 시연 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은 매니저의 매치 평가 시연 영상입니다. 최다희님이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정민님께서 구현하셨던 소셜 매치에서 매치 예약을 하게 되면은 이제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참가하는 매치 내역을 매니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매니저 페이지 메인에서 이제 소셜 매치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유저들의 팀을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이제 유저를 평가할 수 있는 기능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유저를 평가할 때는 레벨과 매너 점수 항목으로 나뉘게 되고 매너 점수는 일반 항목과 경비 항목으로 나뉘게 됩니다. 우선 매니저로 로그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매니저가 관리하는 매치 내역들이 이렇게 쭈르륵 나오게 됩니다. 매치를 선택하면 매치 평가 페이지에서 이제 매치에 대한 정보와 참가하는 유저들에 대한 항목이 쭈르륵 나오게 되고 레드팀과 옐로우팀이 있는데 둘 중에 한 팀을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레드팀과 각 매치는 4명 또는 2명으로 운영이 되는데 과반수 이상으로 이제 한 팀에 넣게 될 경우 저렇게 알러창이 뜨게 됩니다. 현재 매치는 4명이기 때문에 3명이서 같은 팀에 배정하면 매니저에게 알러창을 알려주었고 저렇게 이제 매치가 끝나고 유저들에게 평가 버튼을 누르면은 유저들의 경기를 보고 매니저가 이제 각 레벨을 다시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운그레이드 할 수 있고 만약에 매너가 좋지 않았거나 일반 이제 경기 중에 매너가 좋지 않았을 경우 저렇게 항목을 선택해서 이제 유저들의 매너 점수를 깎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감점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하나만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선택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레벨만 수정하여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매치 평가가 끝나고 일반 유저가 본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될 경우 마이 페이지에서 그렇게 반영된 레벨과 매너 점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아게로 유저는 레벨은 비기너이고 매너 점수는 75점이었습니다. 다음은 코트 예약입니다. 코트 예약 메인 페이지에서는 지역과 도시를 선택하고 그에 맞는 구장과 날짜, 코트 시간을 선택하면은 이제 구장 선택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구장 선택 페이지에서 예약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결제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결제 페이지에서는 라인 캐시를 충전하거나 결제가 완료된 다음에는 신청 내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저의 계정으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카카오지도 API를 이용해서 지역과 도시를 선택할 수 있고 그때 구장의 위치를 이렇게 지도에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희 코트 예약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과 도시를 선택했을 때 중심 좌표에 일정 반경 내에 있는 코트들을 검색하고 그 코트들은 카드 슬라이드 형태로 이렇게 지도 위에 뜨게 됩니다. 그 카드 안에서는 이제 코트 타입과 거리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정보 버튼을 누르면은 코트에 대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사진은 슬라이드로 이제 확인을 가능하고 테니스장 옆에 있는 지도 보기 버튼을 누르면은 지도의 정확한 위치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지도 버튼을 누르면은 사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밑에는 코트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입니다. 이제 일정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트 예약을 눌러도 예약 정보가 없다는 알람창이 뜨게 됩니다. 지도 아래쪽에는 테니스장 정보를 보여주게 되고 이제 날짜도 14일간의 이제 2주간의 날짜를 슬라이드 형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테니스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구장을 먼저 선택하라는 알람창이 뜨게 됩니다. 이번에는 직접 인천 남동구에 있는 한 테니스장을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을 선택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크롤이 내려가고 부장에 대한 정보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날짜 기준으로 해서 이전 시간대는 예약을 할 수 없게 비활성화 처리를 해두었고 또 다른 유저들이 예약한 시간도 예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활성화 버튼을 비활성화로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7일 토요일에 있는 코트 4번을 예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선택하면 다시 한번 코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 거기서 정보를 확인하고 코트 예약 버튼을 누르면 결제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결제 페이지 상단에서는 이제 예약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 결제 금액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소셜 배지와 마찬가지로 캐시로 결제를 하기 때문에 캐시가 없을 경우에 저렇게 마이 캐시 잔액이 부족하다는 알람창이 뜨고 충전하기 버튼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페이지에 있는 충전 버튼을 이용해서 라인 캐시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전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저희가 아인포트로 구현한 이제 결제 페이지가 뜨게 되고 아까 정민님께서 보여주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이 되면은 사용 가능 캐시에 이제 잔액 캐시가 다시 업데이트가 되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은 자동으로 신청 내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예약한 코트 예약에 대한 항목도 볼 수 있고 다시 코트 예약 메인 페이지로 이동해서 해당 테니스장의 스케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7일 토요일 날 코트 4번에 있는 10시에 예약을 해왔기 때문에 저렇게 비활성화로 버튼이 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클래스 기능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기능을 맡은 이장입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등록과 클래스 목록, 지역 선택 기능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클래스 같은 경우 지금 시즌에서 풀산을 선택하게 되면 그리고 검색하게 되면 풀산에 대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개설하기 버튼을 통해서 클래스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입력하고 등록 후 클래스 이름을 등록하고 그 클래스 편집 평가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지역과 도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개설 같은 경우는 한 달을 최소 단위로 잡았습니다. 이후 클래스 대상자 선택, 주 최대 일수, 그 다음에 클래스 강의 비용을 넣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래스 강사 클래스 대상자들에게 제공해줄 정보를 쓰는 칸입니다. Q&A 같은 경우에도 강사가 직접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후 등록을 하게 되면 성공적으로 등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라인마켓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라인마켓 메인 페이지에서 판매 등록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제 판매자가 등록한 이 목록들을 확인 가능합니다. 그 목록들을 이제 뭐 거래 가능한 보기, 지역 선택, 그 키워드 검색 같은 이제 필터링을 이용해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게 이제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품 상세 같은 곳에서 이제 좋아요 기능 같은 거 구현을 해서 찜 목록에 들어가 보면 본인이 누른 좋아요 버튼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 상세 판매자는 물품 상세 페이지 들어가서 자신의 물품을 수정 삭제 가능하고 또 이제 다른 회원들도 댓글 등록 수정 삭제 가능하게 구현해봤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연 영상 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켓을 들어가게 되면은 최신 글 순서로 이렇게 정렬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저희 카드 형식으로 했고 한 물품에 이렇게 썸네일 사진이 있고 그 밑에는 좋아요 버튼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제목, 가격, 지역, 조회수까지 이렇게 등록을 해줬습니다. 그 후에 이제 지역을 선택을 하면 선택 지역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거래 가능만 보기 누르면 거래 판매 중인 물품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창에 키워드를 입력을 해서 이렇게 윌스 입력하면은 해당 키워드에 맞는 물품만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이제 상세 보기 들어가서 눌러보면은 이제 위에 도시, 그 다음 제목, 가격, 그리고 이제 판매자의 이름과 이제 구매자가 판매자에 대한 이제 신뢰도를 좀 판단할 수 있기 위해서 저희 라임에서 제공하는 레벨과 그다음에 이제 매너 점수를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판매자 등록한 작성 일시를 적어줬고요. 그리고 이제 내용과 이미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 하단에는 좋아요 버튼과 이제 좋아요 총 개수를 이렇게 보여줬고요. 로그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도 검색하지 않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 하단에 댓글창이 있고 댓글도 여느 사이트와 비슷하게 이제 이름과 그 내용 그리고 이제 등록 일시까지 적어줬습니다. 그 댓글도 마찬가지로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등록이 안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뒤로 가서 메인 페이지에서도 좋아요 버튼과 글쓰기 버튼은 로그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제 라임에 등록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한 후에 라임 마켓에 들어가서 로그인이 됐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이 잘 작동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도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글 작성 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처음에 본인 지역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제목을 작성하고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중고거래이기 때문에 사진을 필수로 등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사진 첨부까지 이제 필수로 하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내용만 입력했을 때 완료 버튼을 누르면은 등록이 안 되고요. 최종적으로 사진까지 업로드를 해야지 등록되도록 했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등록이 잘 됐고요. 네, 등록된 물품 상세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입력한 대로 잘 이제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자는 이렇게 수정하기를 통해서 자신의 물품을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다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내용 바꾼 다음에 완료를 하면은 수정이 잘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판매자는 우측에 버튼을 통해서 해당 물품이 판매 중인지 예약 중인지 거래 완료인지도 설정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예약 중으로 설정을 해서 새로 고침을 해도 잘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로그인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좋아요 버튼 잘 작동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번엔 댓글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네, 댓글을 작성을 하면은 이제 판매자의 댓글에는 옆에 판매자라고 보여주고요. 본인의 댓글에는 옆에 나라고 보여주게 됩니다. 현재는 지금 자신의 글에 댓글을 달았기 때문에 판매자와 나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작성자는 이제 수정이 가능한데 댓글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네, 입력한 댓글이 잘 수정이 됐고요. 그리고 삭제하기를 하면은 삭제가 잘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 작성자는 글을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삭제를 하면은 전체 목록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찐목록에 마이페이지 찐목록에 들어가 보면 본인이 이제 좋아요 누른 게시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까지 잘 들어가지고요. 그다음에 찐목록에서 이렇게 좋아요를 해제하면은 아마 찐목록에서 사라지도록 구현해봤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다음은 이제 민현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저는 우선은 잠시만 죄송합니다. 저는 그 관리자 페이지와 채팅 기능에 대해서 구현해봤습니다. 우선은 그 시험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 그 관리자 페이지에 있어서도 관리자가 이제 로그인을 처음에 하지 않으면 로그인이 필요하다는 얼럿이 뜨면서 로그인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자 여기에서는 우선은 제가 조금 영상이 있어서 덜 찍었는데요. 여기서 그 관리자 계정으로만 로그인이 가능하고 유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할 경우에는 로그인 실패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에 있어서 처음에 유저 관리 화면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유저에 대해서 그 메인 정보를 띄워주고요. 그리고 상세 들어가면은 상세 정보를 띄워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페이징 처리를 통해서 이거는 저희가 그 처음에 그냥 그 서버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와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이제 페이징을 따로 펑션을 이용해가지고 페이징 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원래는 수업 시간에는 서버에서 계속 그 리퀘스트 요청을 통해서 처리를 했었는데 저는 한번 그냥 모든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 프론트에서 한번 처리해봤습니다. 예. 저희 유저하고 매니저 나눠가지고요. 매니저 역시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 이것도 페이징 처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장 관리입니다.
구장 관리에 있어서 페이징 처리, 구장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페이징 처리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게시글 관리인데요. 클래스 관리고요. 이거 역시 페이징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죄송합니다. 우선은 제가 먼저 말씀드렸던 게 이제 게시글 관리에 있어서 클래스 관리, 중고 마켓, 클럽, 커뮤니티 관리 이렇게 네 가지에 있어서 이렇게 그 사이드바를 이용해서 클릭했을 경우에 이렇게 그 목록이 나오고 목록에 있어서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게시글 댓글 신고 여기 탭을 이용해서 각 정보가 나오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은 요거는 그 관리자 페이지는 여기까지 구현했고요. 요번에는 제가 보려는 그 채팅 기능에 있어서 먼저 그 시연 영상을 보여드리기 전에 채팅 기능을 어떻게 구현했는지 저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서 서블릭 기반의 스프링 프레임워크에서는 클라이언트 요청이 이루어질 때마다 각각의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대해 다른 스레드를 생성하기 때문에 서버가 각각의 클라이언트 요청에 대해 응답할 때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 스레드의 각각 비동기가 아닌 방식으로 프로세스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동기식으로 서로의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채팅 기능에 있어서는 구현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스프링부트 5.0부터는 비동기식인 그 네티 서버를 제공합니다. 네티 서버를 사용해서 사용하고 그거에 있어서 또 그 비동기화를 제공하는 몽고DB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컬 네트워크를 처리하기보다는 AWS에 E2C의 그 몽고DB를 설치를 해가지고요. 외부 네트워킹을 통해서 채팅을 외부에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션을 통해서 채팅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선은 시연 영상 보시면서 제가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로그인을 하게 되면 해서 쪽에 이제 채팅을 채팅 아이콘을 이제 클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채팅 리스트가 몽고DB의 리스트에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넘어온 것을 리스트로 뿌려줘가지고요. 이제 이것도 세션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방 입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AWS에서 그 몽고DB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뿌려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채팅을 할 때 지금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데 제가 두 개의 그 네트워크를 이용해가지고요. 지금 채팅을 그러니까는 서로 그 외부 접속을 통해서 채팅하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로그인한 걸 홍길동이고요. 또 다른 쪽에서 세션을 로그인을 해서 다른 네트워크에서 이렇게 지금 다른 세션에서 로그인을 해서 서로 채팅을 할 수 있게 구현하였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저희 널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아직 발표는 다 안 끝났지만 그동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좋은 곳 취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